여러분들 이제 예비 고3이죠. 다음 주면 이제 기말 다 끝나죠, 대부분. 그러면 이제 수시 지원의 5분의 4가 끝나게 됩니다. 마지막 한 학기를 남기게 되고요. 사실 지금 대입이 어떻게 생겨먹었냐는 관심이 이제 좀 많이 사그라드는 시기예요. 그래서 내 아이는 어디를 갈 수 있느냐가 관심이 더 증폭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대입에 대한 이해를 하시는 것도 뭐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은 이제 학생 개별로 이제 내 아이가 어디를 갈 수 있고 그래서 어떻게 겨울방학 학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이 크실 거예요. 근데 꼭 제가 아니더라도 뭐 학교에서 상담을 하든지 누구에게 상담을 할 때 대입의 흐름과 변화가 좀 이러하니까 그럼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집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용이 진짜 방대해요. 내용이 많고 숫자도 엄청 많습니다. 그 숫자를 다 보실 필요는 없고 그냥 하나의 흐름, 메시지, 포인트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숫자들을 넣은 거니까 그것들 제가 말씀드리고요. 빨리 지나갈 것들은 쭉 빨리 지나가고 강조드릴 것들은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입은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좀 해봐야겠죠. 대입은 총 4번이 발표가 되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의 입시는 6위까지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시가 이제 2027학년도 입시잖아요. 그래서 올해가 지금 2026학년도 입시를 치르고 있는데 올해 4월 말에 각 대학들이 우리 2027학년도에 이렇게 뽑을 거야 라고 하는 시행 계획들은 다 내놓은 상황입니다. 이제 거기서 원칙들은 바뀌지 않는데요. 그럼 뭐가 바뀌냐면 이제 인원들이 좀 바뀌어요. 인원들이 바뀌고 거기에 따라서 좀 유불리가 좀 갈리게 되긴 하는데 그것들을 좀 예를 들이면 가톨릭대가 좀 보기 편해서 제가 캡처를 좀 해온 건데요. 2023년이면 재작년이죠. 재작년에는 익년도, 이때가 이제 2024학년도 입시를 치를 때잖아요. 2023년이니까. 그러면 이때 4월 말에 익년도 입시인 2025학년도 시행계획을 발표를 해야 됩니다. 발표를 했죠. 그럼 같은 시기에 그럼 2024학년도 수시 요강도 나왔을 거예요. 그러고 요게 2025학년도 수시 요강이 발표되면서 다시 시행계획을 변경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때 익년도인 2016학년도 시행계획을 발표를 해야 됐는데 다시 또 변경했죠. 그러면 올해 4월 말에 발표된 2017학년도 시행계획이 있지만 내년 또 요맘때가 되면 내년 4월 정도가 되면 다시 변경 공지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대입의 그 대학교가 뽑는 모집의 모습이라든지 원칙들은 바뀌지 않는데 모집 인원들이 바뀌죠. 뭐 대표적인 예로 이제 우리가 의대를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게 왜? 잠시만요. 자, 의대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작년에 반짝 이제 인원이 증가했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3,000명을 뽑겠다고 이제 3,000명을 뽑으면서 익년도에도 3,000명을 뽑겠다고 계획을 했는데 갑자기 증원이 되면서 4,500명을 뽑겠다고 확정이 되면서 대부분 의대를 뽑는 모든 대학들의 시행계획이 변경이 됐고 근데 이때 다시 2026학년도에 시행계획을 내놔야 되는데 그때는 5,000명 뽑겠다고 계획을 해놨지만 사실 올해는 다시 3,000명으로 원복이 됐죠. 근데 올해 원복이 되면서 발표할 때는 다시 5,000명을 뽑겠다고 계획을 해놓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대학별 시행계획은 지금 의대는 현재 5,000명이 계획이 돼 있죠. 하지만 우리는 3,000명을 뽑는 것이라고 이해는 하고 있지만 그것이 전형별로 몇 명을 뽑는지는 아직은 계획을 안 나온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9월 둘째 주에 이제 원서 접수를 하게 되고요. 수능은 19일 날 보게 되고, 그다음에 원서 접수는 익년도 1월 초에 정시 원서 접수를 하게 됩니다. 이제 수능은 이제 344일 남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에 기말고사가 끝나게 되면, 이제 아이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아예 이제 수험생 모드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게, 이제 우리가 2015학년 개정교육과정의 마지막 세대니까, 만약에 그런 일은 없으면 좋겠지만 재수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가가 좀 궁금하잖아요. 그거는 내년 4월 말에 각 대학교들이 또 2028학년도 시행계획을 발표하니까 그때 유불리가 환산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러분들은 내신이 9등급 체계지만 바로 밑에 애들은 5등급 체계잖아요. 그럼 9등급을 바로 5등급으로 그냥 그대로 환산을 해버리냐에 대한 문제가 있을 텐데
그 방법론이 지금까지 나온 거는 5가지가 돼요. 5가지가 되는데 어떤 걸로 하더라도 이쪽이 유리하거나 그러니까 졸업생이 유리하거나 재학생이 유리한 것이 발견이 돼서 사실 이것이 아직 더 연구 중입니다. 그래서 경희대가 예고한 걸로 따지면 교과 전형은 우리는 재학생만 받을 거예요. 졸업생까지 들어오면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라고 막아놓은 상황이고, 각 대학교들이 그걸 어떻게 할지는 내년에 봐야 되고, 그럼 정시는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거는 정시는 당연히 들어갈 수 있죠. 정시는 수능으로 보는 거니까. 입시가 크게 바뀌더라도 사실은 졸업생이 재학생보다 수능을 잘 보는 거는 뭐 데이터로 항상 나오게 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여러분들은 뭐 문과일지 이과일지 모르겠지만 탐구 과목이 이제는 문이과 할 거 없이 1학년 때 배우는 통합사회 통합과학으로 수능 범위가 바뀌게 되고요. 그다음에 내가 이과여서 미적분만 공부했는데 확률과 통계를 공부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요. 지금 이미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사범대, 한양대까지도 하고 있는 정시에서 교과 평가, 내신을 정량 평가하던, 내신의 의미를 바라보는 정성 평가를 하던 이런 대학교들이 사실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약간의 머뭇거림은 있을 수 있습니다. 약간의 머뭇거림은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3월부터 거의 이제 매달 모의고사를 보게 됩니다. 3학년 때가 되면 매달 이제 3학년이 이렇게 모의고사를 보게 되는데요. 빨간색 표시한 것이 수능 출제 기간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출제하는 모의고사고, 요때 처음으로 N수생이랑 싸우고, 두 번째 싸우고, 마지막에 이제 수능고사장에 들어갑니다. 그럼 3월 모의고사는 여러분들 자녀분들의 겨울방학의 학습의 결과를 확인하는 정도가 좀 될 겁니다. 자, 그럼 상위권대 같은 경우는 메디컬이 6,600명을 선발을 하고 작년에 5,000명을 뽑았고 계획도 5,000명이 돼 있지만 이제 3,000명을 뽑을 것 같은 것이 이제 의대가 저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상위 11개 대학교가 4만 명, 이공계 특성화 대학교가 2,200명 정도 뽑는데, 아시겠지만 이제 요 6개 대학교 중에 카이스트, 포스텍, 디지스트, 지스트, 유니스트, 켄텍이거든요. 포항공대는 일반 대학교로 편입이 되기 때문에 요 포항공대를 제외한 나머지 5개 대학교는 수시 6장을 제외하고 추가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지원할 수가 있고요. 교대가 3,400명 정도, 경찰대, 육사, 해사, 공사, 국간사가 이제 900명 정도 선발하는데, 분당 아이들이 타 지역보다 여기를 되게 많이 지원을 합니다. 근데 여기를 가려고 하는 애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여기는 1차 지필평가, 6월 달에 원서 접수를 해요. 고3 6월 달에 원서 접수를 하고, 7월 말에 1차 지필평가가 있는데, 국영수 지필평가를 보는데, 그러니까 수능의 전초전 성격으로 아이들이 여기를 지원을 해서 그걸 좀 보면서 좀 간을 보는 상황들이 있고요. 여기 한 5만 3천 명 정도가 되고, 수능 원서 접수를 한 아이들의 10% 정도가 되니까 100명 중에 10등 정도 하면 여기 어딘가에는 가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수시와 정시는 아실 거고요. 원서는 6장, 3장 쓸 수가 있습니다. 분당 아이들이 항상 포인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수시는 내신, 정시는 수능,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사고하면 특히나 분당에서는 이제 입시가 굉장히 좀 말리는 상황이 발견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내신이 2.6이에요. 내신이 2.6이면 학생부 종합 전형을 아주 잘 준비를 하면 뭐 경희대 정도 지원을 하거든요. 경희대 정도 지원을 하는데 내가 3월, 5월, 6월 모의고사를 봤는데 정시 지원 라인이 중앙대권이 나와. 그러면 정시로 중앙대를 갈 수 있는 확률이 생기잖아요. 근데 내가 간이 콩알만해서 수시를 건국대를 지원을 했는데 건국대 수시에 붙었어. 그러면 난 정시로 중앙대를 갈 수 있는데 수시에 붙었기 때문에 건국대를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일명 뭐 수시 납치라고 하는데, 그래서 내 아이의 내신과 상관없이, 물론 뭐 수시에서 내신이 중요한 건 맞는데, 내신과 더불어서 나의 수능 역량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같은 내신이더라도 내가 수시를 요 정도 대학에 지원을 하는가, 이 정도 대학에 지원을 하는가가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그것도 이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수시는 이렇게 3개가 있고 정시는 뭐 수능으로 가는 거 아실 겁니다.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이 그 전형의 가장 주된 요소고, 노란색으로 표시한 것이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
입니다. 자, 학생부 교과 전형은 사실은 그 아이가 뭘 했는지, 뭐가 되고 싶은지, 뭐 학교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 물어보지 않고 그냥 내신이란 숫자만 바라보게 되죠. 넌 1.5니? 그래서 넌 1.5인 아이야. 그래서 1.6이 1.5를 못 이기죠. 숫자만 바라보니까. 대신 이 학교의 1.5와 이 학교의 1.5가 다르잖니. 우린 최소한의 바리케이트를 칠 거야. 라고 하는 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입니다. 사실은 상위권 대학교의 대부분의 교과 전형은 수능 최저가 있기 때문에 이 수능 최저를 통과하느냐 안 하느냐가 또 그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녹색으로 제가 학생부를 해놨는데 이따도 보여드리겠지만 이제는 거의 상위권 대학교 대부분이 우리는 내신만 보지 않을 거야. 무슨 과목을 선택했는지, 잘했는지, 세팅은 어떤지도 10%에서 30% 사이에서 반영할 거야. 라고 해서 이제 과목 선택의 중요성이 좀 강조되고 있는 입시긴 하고요. 자, 종합전형은 조금 오해들이 많이 생기고 좀 희망회로가 도는 전형이긴 하죠. 학생부만 좋으면 좋다면서요 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오해이기도 합니다. 이제 종합전형에서 내신이 하는 역할은 굉장히 큰데 다만 얘가 바라보는 내신과 얘가 바라보는 내신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얘는 그냥 1.5라는 숫자만 바라보지만 얘는 1.5라는 숫자가 가진 의미를 바라보게 되죠. 무슨 과목을 선택한 1.5니? 무슨 과목을 잘한 1.5니? 성적이 올라가니? 내려가니? 원점수는 어때? 평균은 어때? 표준편차는 어때? 몇 명이 드는 거야? 세특은 어때? 그래서 그 1.5라는 숫자에 부여된 다양한 의미 그리고 그 숫자를 둘러싸고 있는 학생부의 글자까지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좀 많은 수는 아니지만 분당이 서울대 일반전형의 합격자가 사실 타 지역에 비해서 가장 월등히 높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은 서울대 일반전형은 영과고 아이들, 특목고 아이들과 싸우기 때문에 일반고 비중이 확 내려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분당 아이들이 좀 많이 지원하는 건 숫자의 의미도 좋고 그만큼 숫자를 둘러싸고 있는 글자도 좋다는 거고 많은 수는 아니지만 2점 초반대에서도 서울대 일반전형의 합격자들이 약간 명씩은 나오고 있는 보통 1점 중반 정도면 좀 많이 붙는 상황이 되죠. 다른 지역은 1점 초반이어야 붙든지 말든지 하게 되는데 그런 상황들이 있죠. 그 다음에 논술 전형입니다. 분당 아이들이 진짜 많이 지원하는 전형이죠. 논술 전형. 왜냐하면 이제 교과 전형을 갔더니 내신이 안 돼. 종합 전형을 갔더니 학교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정시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수시 버리기 아까우니까 이제 논술 전형을 쓰게 되는 거고 좀 이따 말씀드리고 이제 수능은 수능으로 가지만 뭐 아시겠지만 이제 2023학년도부터 서울대가 교과평가를 실시했고 그 이듬해 고려대가 그리고 올해는 연세대, 한양대, 성균관대, 사범대 그리고 여러분들의 입시에서는 동국대까지 또 이제 정시에서 교과평가를 실시합니다. 그것도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우리가 가고 싶은 대학과 전국에 뽑는 모집의 모습이 다르다. 내신만 보는 전형은 좀 적다. 내신 도 보는 전형은 3명 중에 1명, 논술 8%, 10명 중에 4명을 수능으로 뽑는다라는 거고 지원의 특징은 좀 마음에 안 들죠. 교과 전형으로 가려면 사실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이 별로 없습니다. 내가 내신이 2.2면 사실 반에서 2등 또는 3등 하는 것도 진짜 잘하는 거예요. 근데 교과 전형으로 가려면 이게 숭실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데 이럴 바야 교과전형 버리고 종합전형 논술 뭐 정시를 가지 뭐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죠. 그래서 분당에는 2점 초반부터 2점 후반까지 아이들이 입결이 극명히 갈리게 되는데요. 왜냐면 2점 초반 같은 내신임에도 불구하고 모의고사가 서성한급이 나오는 아이들이 있고 모의고사가 이제 좀 경기대권에 머무르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같은 내신인데 그렇게 되면 수시 지원 패턴이 아예 달라져요. 종합전형은 당연히 상향 지원의 유혹이 펼쳐지죠. 왜냐하면 우리 선배가 2.3이었는데 성균관대 학생부 종합전형에 붙었대. 난 2.1이니까 무조건 붙겠지. 뭐 이런 희망회로가 돌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2.1이면 지원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합불은 우리가 따질 수는 없죠. 왜냐하면 숫자에 담겨진 의미가 어땠는지 그걸 둘러싸고 있는 글자는 어땠는지 또한 나랑 경쟁하는 아이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거니까 그렇기도 하고 논술 전형은 이제 상향 지원의 대유혹이 펼쳐지게 되죠.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교과나 종합을 버리고 이제 정시 중심으로 가게 되면 이제 논술 전형을 지원해야 되는데 사실 분당 아이들이 그래도 논술 전형에 적합한 아이들이 꽤나 있긴 한데 내가 3학년 때 3월 모의고사, 5월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를 봤는데 정시 수준이 숭실대권이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숭실대권이 나오고 있으면 숭실대부터 숭실대, 동국대, 홍익대, 건국대, 경희대, 중앙대 이렇게 논술 라인을 쌓아 올라가야 되는데 메디컬 한 장 쓰고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렇게 쓴단 말이죠. 그럼 내가 논술을 지원한 대학 라인과 내가 정시를 지원한 대학 라인의 괴리가 굉장히 커지면서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논술 전형에 대한 거 이따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무조건 지원한다고 아니고 나의 현재가 어떤지를 바라보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고, 정시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아쉬움이 들기도 하는 전형이긴 하죠. 지금 이제 고3 아이들 저도 이제 그 정시 상담을 앞두고 있고 마감을 했는데 이제 재학생 때 쭉 이제 고대 패턴이 나오다가 수능 때 두 문제 정도 더 틀려가지고 이제 그럼 중앙대를 가게 되거든요. 두 문제 더 틀리면 중앙대를 가는 거예요. 고대 가는 아이가.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무조건 반수하고 재수하고 이런 아이들이 되게 많이 양산되는 상황이기도 하죠.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 당연히 내신으로 가는 거니까 내신이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내신이 되더라도 수능 최저가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종합 전형 같은 경우가 지금 사실 대학들이 많이 고민하는 전형이기도 합니다. 이제 학생들이건 이제 선생님들이건 학생부를 GPT로 쓰거든요. GPT를 쓰니까 이게 다 학생부가 상향평준화가 되고 변별도가 사라집니다. 그렇게 되면 좀 내신의 중요도나 내신의 의미가 좀 중요해지면서 그런 패턴들이 좀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면접을 좀 까다롭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이 학생부에서 면접 질문을 하는 대학들이 대부분인데, 이 면접 질문이 그냥 이거 왜 했니? 이런 정도가 아니고 실제로 알고 있니? 라는 쪽의 꼬리 질문이 좀 많이 되는 면접이 까다로워지고 있긴 하고요.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 경쟁률이 높다라는 게 걸림돌이긴 하죠. 그 다음에 수능. 지금 아마 자녀분들 중에 엄마 나 수시 답 없어, 뭐 정시할게, 뭐 이런 아이들 많잖아요. 사실 뭐 정시가 유리하면 정시로 가는 게 답이긴 하죠. 가장 많이 뽑으니까. 근데 문제는 정시로 가면 수능을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하는 게 문제가 가장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생각이 없고, 또한 N수생들이 얼마나 들어오고 무서운지에 대한 것들을 잘 못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겨울방학이 사실은 N수생들과 싸우기 위한 준비를 마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3월 때는 N수생이랑 같이 걸어가야 되지, 3월부터 내가 걔네들을 역전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가면 좀 쉽지 않은 상황들이 좀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위 15개 대학교의 마지노는 교과 전형이 내신이 2.2고 뭐 종합 전형은 한 2.8 정도가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내신이 예를 들어서 뭐 3.0이야. 3.0인데 모의고사는 뭐 한 건국대 정도 나와. 그럼 당연히 정시 중심으로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당 아이들이 이제 수능이 확실히 유리하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밀려 지원한다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런 친구들이 있죠. 나는 우선은 수능은 뭐 국민대, 숭실대 정도가 나와. 근데 내신은 3.3이야. 그러면 수시로 교과나 종합은 내가 좀 별로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마음에 안 드니까 수능이 공통점 나오니까 수능으로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계속 밀려서 지원하는, 확실하게 유리함을 가진 게 아니고 밀려 지원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러면 한 6월 모의고사 때 N수생이랑 처음 딱 N수생을 경험하고 나서 다시 수시가 급해지는 상황들이 벌어지거든요. 그것도 제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학년별 인원이에요. 현재 입시를 치르고 있는 이제 고3 학생들이 황금돼지라 인원이 가장 많고,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죠. 자,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얘네가 인원이 가장 많으니까 사실은 재수하는 아이들이 제일 많겠죠. 재수하는 아이들이 많을 것이고, 얘네의 마음은 어떠냐면 내가 익숙한 모의고사와 교육과정이 얘네가 마지막이야. 그럼 한 번 더 해야지라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은 가장 좀 극심한 2015 개통교육과정이 마지막 입시인데 가장 극심한 경쟁률을 좀 치를 수 있을 것 같고요. 요때가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입시가 크게 바뀌는데 나의 그러면 재수반수 유불리가 어떨까에 대한 것들은 내년 4월에 좀 더 선명해지긴 하는데, 재수를 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제가 계속 재수를 말씀드리는데 재수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 플랜 B를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에 있죠. 이제 서울대가 이때부터 정식 교과평가를 도입하고, 뭐 고려대가 도입하고, 의대가 증원이 됐다가 반짝 이제 다시 이제 복원이 됐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동국대가 정시에서 교과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가 중요한 게 성균관대와 중앙대가 수능 최저가 있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신설하는 것. 수능 최저가 있고 수능 최저가 빡세다면 사실 타 지역 아이들보다는 분당 아이들이 좀 더 유리한 거죠. 왜냐하면 수능 영향이 좀 좋으니까.
그다음 논술 전형을 생각하는 친구들한테 하나의 변화는 연세대가 수리 논술만 봤었는데 과학 논술까지 내년에 출제를 한다라는 것이고, 그다음 중앙대가 이게 아마 분당 애들 다 지원할 거예요. 중앙대가 재학생만 지원할 수 있는 논술 전형을 신설합니다. 재학생만 지원할 수 있는 논술 전형을 그런 게 좀 있는 거죠. 학폭에 대한 건데 뭐 학폭 있으면 대학 가기 어렵다 그런 얘기고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죠. 이제 학폭은 쉽지 않습니다. 이게 물론 고3 때 되면 서로 이제 몸을 사려요. 고3 때 되면 몸을 사리니까 혹시나 지금 만약에 학폭에 대한 기록이 있다 그러면 좀 감안을 하고 입시에 임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이때가 이제 2002학년도 입시부터 여러분들의 입시인 2027학년도 입시까지의 세로 막대가 4년제 모집 인원이고 빨간색이 수시 비율, 파란색이 정시 비율입니다. 요때 고3 학생 수가 이제 59만 명이었고 여러분들이 이제 44만 명이니까 한 25% 떨어진 거예요, 인원이. 25% 떨어졌지만 4년제 모집 인원은 이제 14% 떨어졌으니까 대학교 가기는 약간 헐거워진 건 맞는데 이게 진짜 헐거워진 것이라고 생각하면 전혀 좀 그렇지 않죠. 이제 갈수록 이제 상위권대, 상위권대에 대한 요구까지 커지고 있고 수시 비율이 가장 역대급으로 높은 해지만 사실은 이거는 뭐 전국의 196개 대학교의 평균일 뿐이고 요게 이제 수도권이고 요게 이제 비수도권입니다. 비수도권을 생각하고 있는 분당 친구들은 거의 없을 거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 모집 비율은 비슷합니다. 정시, 종합, 교과, 논술 순으로 좀 선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지금 대학교 1학년인 아이들의 수능 결과예요. 대학교 1학년의 수능 결과인데 이게 수능 수학만 제가 뽑아왔습니다. 파란색이 1등급 비율, 빨간색이 2등급 비율, 그 다음에 연두색이 3등급 비율이고 요 보라색이 3등급 이내 비율을 해놓은 건데요. 사실 서울이 3등급 이내가 이제 재학생 기준으로 28%가 되고 경기도가 이제 19.6%가 되는데 경기도에서 분당만 좀 따로 빼놓은 데이터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건 좀 없긴 하지만 요 중간 어디 정도가 좀 됩니다. 분당도 이제 아이들이 평차가 크니까. 자,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우선 첫 번째, 서울 경기 아이들이 타 지역보다는 수능을 훨씬 잘 보고 있기 때문에 수능 최저 충족에는 좀 유리한 면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두 번째는 타 지역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수시에 목을 매야 되는데, 왜냐면 수능이 안 나오니까, 여기는 정시까지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게 두 번째 메시지가 있죠. 근데 거기에서 또 함정들이 있죠. 아, 내가 수능 최저 충족이 가능하고 정시가 유리하니까 정시로 좀 갈 수 있다. 정시에 몰입을 하자라는 것의 함정들도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6개 대학교는 수시를 80%를 모집을 했지만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대학교들은 좀 다르죠. 내신만 보는 전형은 11%, 내신 도 보는 전형은 34%, 논술 전형은 8.4%, 수능은 40%입니다. 그리고 요게 총 15개 대학교가 이제 각 대학교들이 뽑는 모집 인원이고 5만 2천 명 정도를 선발을 합니다. 한 10% 정도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40%를 뽑으니까 가장 많이 뽑는 전형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많이 뽑는 전형으로 준비를 하는 것이 유리하겠다. 그게 심플하잖아요. 딴 거 모르겠고 그냥 수능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겠다. 근데 이제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들이 오는 거죠. 이게 서울대 3개년치 입시인데 서울대 정시로 들어간 40%만 재학생이고 고려대 정시로 들어간 73.6%가 N수생이고 그 다음에 경희대 정시로 들어간 68.8%가 N수생 그 다음에 의대 같은 경우에는 79%가 N수생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상위 15개 대학교 양보하고 양보해서 그 대학교의 정시로 들어간 60%가 N수생이라고 가정을 하면 사실 15개 대학교가 정시 40%를 뽑는 게 아니고 우리는 40%의 40%의 16%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 정시 시장이 40% 늘어난 지가 벌써 한 4년이 되는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굉장히 빽빽하구나. 왜냐하면 고려대라는 대학과 중앙대라는 대학교에 틀린 개수 차이가 3문제밖에 차이가 안 나고 아 그런 상황이구나. 그러니까 정시를 한다라는 건 이러한 빡빡함 속에서 본인이 투철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파란색 그래프가 수능 원서를 접수한 아이들이고 그 다음 안 본 애들 빼고 실제로 응시한 아이들이고 이게 올해 수능을 본 아이들입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55만 명이 넘었었고 49만 명이 넘어서 재학생들이 지금 많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빨간색이 재학생 비율이고 노란색이 N수생 비율입니다. 연두색 검정고시인데 이 검정고시 비율은 내년에 발표가 됩니다. 올해는 이렇게 같이 이 두 개가 합쳐서 발표가 된 거고요.
이 정도만 보셔도 뭐 크게 상관은 없고, 인원이 많으니까 얘네가 좀 경쟁이 심하겠다, 떨어지는 애들이 좀 많겠다 정도까지는 우리가 예상을 할 수는 있겠죠. 자,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가 되는가를 한번 보면요. 올해 고3인 아이들을 한번 보죠. 자, 6월 달에 N수생이 이제 18%가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9월 모의고사 때 22%가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수능 때 이제 32.6%가 들어왔는데, 자, 문제는 여기입니다. 우리는 N수생을 요때 처음 경험하고, 두 번째 요때 경험을 하는데, 요때가 9만 명 들어왔죠, N수생이. 근데 실제 수능에서 16만 명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9월 모의고사를 보고도 7만 명의 N수생을 경험하지 못한 채 수능고사장에 들어가는 거죠. 아, 그러니까 9월 모의고사를 보고도 수능 때 떨어지는 애들이 좀 많구나라는 얘기들이 좀 많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몇 년 된 데이터지만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런 것도 좀 내놨습니다. 이게 3월 모의고사는 N수생, 아까 재학생들끼리 싸우는 거고, 6월, 9월 수능 때 아이들의 국수탐 평균 백분위가 어떻게 성적대에 따라서 달라지는지를 보이는데요. 아마 올해 데이터가 이런 그래프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올해 데이터는 좀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사탐론이 굉장히 심화돼가지고 데이터가 좀 달라지긴 할 텐데 어쨌든 한번 보죠. 인문 제한할 거 없이 어쨌든 재학생들의 백분위가 좀 하락하고 있죠. 두 번째는 자연계열 낙폭이 인문계열보다 낙폭보다 훨씬 크다. 자연계열 낙폭이 크다라는 건 자연계열 N수생이 차고 넘친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할 수 있고, 조금 극명하게 좀 낙폭이 크네. 이 보라색을 보면 얘가 이제 3월 모의고사를 보면 중앙대가 합격권입니다. 정시로 중앙대가 합격권이면 여기서 세 문제만 더 맞으면 고려되잖아요. 그럼 정시로 하는 게 맞지. 간다. 했는데 6월 모의고사를 봤더니 갑자기 가천대가 나와요. 그러면 멘탈이 확 터지는 거예요. 아니, 중앙대를 가다가 갑자기 6월 모의고사 봤다고 가천대를 간다고? 그럼 얘 마음은, 이때 6월 모의고사 봤을 때니까 얘 마음은 어때요? 다시 수시가 막 급해집니다. 수시가 급해지는데 이미 수시는 버린 상황이지. 그러니까 이도저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평균이니까 물론 유지되는 애들도 있고 올라가는 애들도 있겠죠.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이번 겨울방학입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이번 겨울방학까지는 N수생이랑 싸우기 위한 준비를 마치는 것이고 3월부터 같이 경쟁해 나가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N수생은 어느 정도로 잘하고 있느냐를 한번 보면요. 자, 수능 국어를 본 재학생의 17.4%만이 3등급 안에 들었고, 수능 국어를 본 졸업생의 37.8%가 3등급 안에 드는 거예요. 자, 그럼 수능 보는 인원은 재학생이 65, N수생이 35니까, 그러면 그 인원을 요 비율대로 따지면 5대5 정도 되더라. 그러니까 수능은 재학생이 65, N수생이 35를 보지만 3등급 이내 비율은 5대5더라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비율상으로 두 번째 보고 있고, 아, N수생이 저렇게 좀 잘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34개대라고 했는데 이제 서울여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인천대 정도까지의 수도권 대학교예요. 수능으로 모집하는 인원이 36,000명입니다. 36,000명인데 수능을 다시 보는 아이들이 16만 명이에요. 4배가 넘죠. 여기에 물론 허수도 있겠지만 그 아이들 중에 많은 수가 이런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는 애들이더라. 아, 그러면 얘네가 나한테 6월 모의고사에 들어오고 9월 모의고사에 들어오고 9월 모의고사 봐도 수능 때 7만 명이 더 들어오니까 내가 정시를 몰입을 한다라면 얘네에 뒤지지 않을 만큼의 학업 역량을 갖고 있어야겠다. 수능 역량은. 그런 생각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서울대가 이제 요때 2023학년도에 교과평가를 실시를 하고 이듬해 고려대가 교과평가를 실시하는 전형을 신설을 했죠. 얘는 학생부 종합전형식으로 평가를 합니다. 학생부 전체를 보고인데 얘는 내신이라는 숫자를 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부산대는 지원 안 할 거니까 올해죠. 연세대가 이제 내신을 반영하고 한양대는 학생부 종합전형처럼 반영하고 성균관대가 사범대만 학생부 종합전형처럼 20%를 반영하는데 내년엔 굉장히 파격적인 실험을 합니다. 이게 정시인데 사범대가 나군에서 다군으로 옮기면서 수능을 보지 않고 종합전형으로 정시에 뽑습니다. 사범대를. 되게 파격적이죠. 대신 수능 최저만 걸어놓습니다. 정시에서도.
이런 평가하고, 그 다음에 중앙대가 출결을 반영하고요. 중앙대는 대표적으로 출결을 매우 중요시하는 대학교입니다. 그 다음에 동북대 같은 경우가 다군, 정시 다군에서만 종합전형식으로 반영을 한다. 그러면 어차피 아이씨 나 내신 버리고 어차피 수능 했는데 뭐 그럼 여기 지원 안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원 안 하면 됩니다. 여전히 수능 100% 뽑는 대학교가 많으니까. 근데 다만 요런 인원이 생겼다라는 건 수능 100으로 들어가는 인원이 그만큼 줄었다라는 걸 얘기를 하죠. 아, 조금 더 빡세지려나? 내 하나 위 선배들이 N수생이 차고 넘치고 막 많이 들어온다라는데 요게 좀 줄어드네. 아, 그러면 좀 더 빡세지려나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고. 그러면 요 반영하는 거는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갖냐? 사실은 영향력은 거의 없어요. 예측하는 거는 시뮬레이션 돌려봤을 때는 진짜로 한 뭐 7, 8등급 아니면, 7, 8등급 아니면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 2점짜리 하나로 역전할 수 있겠다 정도 나오겠고, 서울대 같은 경우도 그렇게 큰 변별은 안 나요. 근데 고려대는 변별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내신이 3등급 이하면 그냥 수능 100전형으로 전형하는 게 낫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첫 해 정도에는 그렇게 변별은 많이 안 날 거라, 뭐, 완전히 뭐 불리하다, 수시를 버리면 불리하다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유리하진 않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는 있겠죠. 자, 이게 여러분들이 내년에 뽑게 되는 상위 15개 대학교의 정시, 가군, 나군, 다군의 모집 인원인데요. 요건 아시죠? 수시는 그냥 6장을 본인이 알아서 쓰는 거지만, 정시는 3장을 쓰는데, 가군에 한 장, 나군에 한 장, 다군에 한 장씩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대학별로 이렇게 뽑는 거고, 한 상위 15개 대학교가 정시로 16,000명을 선발한다는 숫자인데요. 자, 그러면 내가 수능을 잘 봤어. 수능을 잘 보면, 여기 서울대를 우선 나군에 한 장 쓰고 연고대 중에 한 장을 쓰게 되겠죠. 그럼 얘는 다군은 어딜 쓰나요? 여기 중에 쓸 수밖에 없겠죠. 아니면 얘는 다군에 뭐 의대를 쓸 수도 있겠고,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럼 얘네는 어떻게 되냐면, 요 안에서 고민을 하게 되겠죠. 근데 그 밑으로 가면 엄청 복잡해집니다. 경우의 수가. 엄청 좀 복잡해지고, 다군의 모집 인원이 지금 가장 작잖아요. 가군, 나군, 다군 순으로 모집 비율을 해놓은 건데, 다군이 경쟁률도 많고, 입결도 생각보다 높고, 그만큼 또 충원도 좀 많이 되는 전형이긴 합니다. 물론 내년도 이맘때 고민하실 일이니까, 아, 저 정도로 그냥 눈치 싸움이 있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서울시에서 내놓은 데이터인데, 이런 겁니다. 고려대 일반전형, 수능 100전형입니다. 고려대 일반전형이 가군이었는데, 여기에 합격한 아이들이 서울대 나군에 17%를 지원을 했고, 51%가 합격을 했다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여드린 요 구조가 여기서도 나타나는 겁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끼리 왔다 갔다 하고 성적이 조금 안 좋은 애들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라인으로 왔다 갔다 하고 서성한 라인은 중앙대, 경희대 라인으로 왔다 갔다 하는 상황들이 좀 보여주는 거. 이게 인문이고 이게 이제 자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경쟁률은 어떠한가? 뭐 한 6대1 정도 됩니다. 매해 좀 6대1 정도가 되는데요. 뭐 경쟁률? 사실 개인적으로 뭐 경쟁률 전 별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긴 한데 경쟁률과 상관없이 입결은 좀 추이를 좀 갖고 있거든요. 어쨌든 요 정도가 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몇 개 정도 틀려야 돼요 라고 하면 한 요 정도 틀리면 되는데 믿으시면 안 되겠죠. 왜냐면 들으셨겠지만 올해 이제 수능이 국어, 영어가 미친듯이 어려웠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뭐 한두 개 더 틀려도 되고 뭐 이런 상황들이 발생되는 거니까 수능 난이도에 따라 다르고, 또한 누구는 언매 3개, 확통 3개, 뭐 탐구 2개씩 틀려가지고 10개 틀려서 갔지만 누구는 언매, 사탐 다 맞고 확통 10개 틀려버리면 환산식이 다 바뀌니까 아, 이 정도 틀리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국수탐에서 한 3개 정도씩 틀리면 아 진짜 잘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대입의 개괄이고요. 그러면 수능이 어떤 영향력을 갖고 있나를 좀 보겠습니다. 뭐 수능 성적표는 다 아시겠죠? 자, 이게 표준 점수와 백분위, 그다음 영원 절대평가니까 이게 이제 정시에서 활용하는 겁니다. 표준 점수는 수능의 난이도에 따라서 점수가 바뀌게 되고요.
백분위는 이 표준 점수를 일렬로 쭉 세웠을 때 뭐 1% 4등급, 1등급 4%, 그 다음에 2등급 10% 이렇게 자르는 거고요. 백분위에 따른 등급을 발생되는 겁니다. 상위권 대학교는 대부분이 표준 점수를 활용을 하고 중위권 대학교부터 백분위를 활용을 한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좀 얘기가 복잡한데 상위권 대학교는 표준 점수를 활용하는 게 변별이 더 잘 되고 중위권 대학교는 백분위를 활용하는 게 변별이 더 잘 되기 때문에 대학교들이 유불리를 따져서 그렇게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등급은 이제 수시 수능 최저에서 활용을 하게 되겠고 한국사는 40점 이상 1등급, 영어는 90점 1등급 뭐 그렇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의 수능이죠. 그래서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이 있고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만점자 표점이 좀 달라지긴 하고요. 그 다음에 탐구에서 이제 2과목 선택을 하게 되는 거고 내년이 되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내년이 되면 이렇게 바뀌고 달라지는 게 범위만 바뀌는 것이 아니고 탐구의 시간이 10분씩 늘어나고요. 문항수도 5문항씩 늘어나고 배점이 현재는 2점짜리, 3점짜리만 있지만 1.5점, 2.5점짜리 배점이 세분화된다라는 것. 그럼 저렇게 계획을 해놨다라는 건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이 교육과정평가원이 여기서 2028의 수능에서 좀 변별을 하고자 하는 욕심을 내고 있다라고 걸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수능이 수시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둘 다 이제 내신이 2.3인 학생입니다. 둘 다 내신이 2.3인 학생인데 국수 영탐이 얘는 35244 등급이 나오고 있고 얘는 13123 등급이 나오고 있어서 같은 내신임에도 얘가 수능을 잘 보고 있죠. 그러면 얘네가 수시를 무슨 전형으로 지원할지 모르겠지만 보통은 요 정도 라인이 적정 라인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중경외식 건동 라인을. 근데 얘의 마음은 어떠냐면 내가 운이 없어서 수시에서 다 불합격하게 되면 정시로 들어본 적이 없는 대학교를 가야 돼. 원하지 않는 대학교. 근데 얘의 마음은 수시에서 떨어져도 한 이 정도 가겠지 뭐 정시로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마음이 다르죠. 같은 내신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수시 지원 라인이 달라지는 겁니다. 얘는 수시에서 무조건 붙어야 되는 미션을 갖고 있잖아요. 수시에서 떨어지면 안 되니까 안정 성향으로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얘는 공격적인 성향으로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얘는 건국대부터 가천대까지 이렇게 넓은 범위에서 여장을 쓰게 되는 거고 얘는 서성안부터 북숭라인까지 좁은 범위에서 선명하게 지원을 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거다. 그래서 같은 내신임에도 내가 수능이 어떠냐에 따라서 지원 라인이 달라진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수능 최저에 대한 얘기죠. 이번엔 내신이 매우 높은 아이들이 있네요. 내신이 매우 높은 아이들인데 이번에 얘가 모의고사를 잘 보고 있습니다. 얘보다는. 그러면 얘는 교과 전형은 거리낄 거 없겠죠. 수능 최저를 다 충족을 하니까. 심지어 약대 수능 최저도 됩니다. 근데 얘는 다 안 돼. 수능 최저가 교과 전형이. 또 남자여라 이화여대도 안 돼. 1.3이라는 내신으로 얘는 경희대를 지원해야 되는 거야. 교과 전형으로. 말이 안 되죠. 그럼 선생님 분당에 1.3에 이렇게 나오는 애가 있으니까 한 3, 4명 정도는 발견했었어요. 3, 4명 정도는. 근데 거의 없죠. 분당 내에서 1.3이라는 내신으로 수능 최저를 고민하게 되는 건 이런 겁니다. 내가 의대 수능 최저가 되는가, 약대 수능 최저가 되는가, 고대 수능 최저가 되는가 정도에 따라서 같은 내신임에도 누구는 의대를 지원하고 누구는 약대를 지원하고 누구는 고대를 지원하게 되는 그렇게 되는 거죠. 아, 수능 최저에 따라서도 달라지겠구나. 그러면 내신은 좋은데 수능이 안 나오는 아이의 미션은 뭘까요? 교과전형 수능 최저가 안 되니 이 아이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목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서성안이라도 가게 되는 거죠. 그냥 내신만 드립답하면 쉽지가 않은 상황이 오게 되는 겁니다. 수능 최저 3개년의 변화고요. 크게 없고 성균관대가 내년에 수능 최저를 조금 빡세게 합니다. 여러분들 때 수능 최저가 조금 타이트해졌어요. 얘네는 이때까지는 올해까지는 국수형 탐당 중에 그냥 잘 나온 거 2등급, 2등급, 3등급 나오면 되는데 이제는 국수형 탐 중에 3합 7, 3합 6인데 탐구가 2과목 평균이어야 돼요. 탐구를 하나는 버릴 수가 없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겁니다. 이건 종합전형인데요. 종합전형 성균관대가 수능 최저가 있는 종합전형을 신설을 했고 그 다음에 중앙대도 신설을 했고 그 외엔 뭐 크게 뭐 다른 건 없습니다. 종합전형이 그래서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이 좀 많이 있죠.
그 다음에 고려대가 한 내신 한 2점 극초반 아이들까지의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의 가시권이 되는데, 사합파를 충족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제 고려대를 지원하고 지원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되겠죠. 논술 전형은 뭐 그렇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중앙대가 이제 재학생만 지원 가능한 논술 전형을 신설을 하는데 심지어 수능 최저가 없어. 그러면 아이들이 완전 좋아하겠죠. 그럼 수능 최저 충족률이 어떠한가? 연세대인데요. 연세대 교과 전형 한 3명 중에 2명만 충족을 했고, 그 정도다. 고려대도 3명 중에 2명 정도. 자연계열은 좀 수치가 내려갔지만 의과대학 때문에 내려간 거고, 그 다음에 경희대네요. 경희대가 2025학년대 수능 최저 충족률이 굉장히 낮았어요. 굉장히 낮았고, 시립대가 절반밖에 충족을 못해서 얘네가 시립대가 하나 좀 수능 최저를 완화해서 충족률이 이제 좀 올라갈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생각 없는 곳이겠지만 이 숭실대인데 숭실대도 3명 중에 2명. 얘네가 2합 5거든요. 그런데 2합인데도 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메디컬도 이렇다. 메디컬 같은 경우가 이제 극명하게 바라봐주는 게 뭐 이런 것들에서 알 수 있겠죠. 이화여대 의대는 4합 5고 약대는 4합 6이에요. 얘가 더 헐겁죠. 얘가 더 빡세고 근데 충족률은 얘가 더 높죠. 원래 얘가 더 빡세니까 얘가 충족률이 낮아야 되는데 얘가 더 높잖아요. 그럼 이 얘기는 그런 겁니다. 같은 내신과 학생부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수능 최저가 의대가 되냐 약대가 되냐에 따라서 지원 라인이 아예 바뀌게 돼요. 내가 요런 수능 최저가 안 돼? 그러면 지방대를 보게 되는 거죠. 지방대 메디컬을 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교과 전형 볼까요? 교과 전형은 사실 분당에 많은 아이들이 지원하는, 다른 지역보다는 그래도 적게 지원하는 거죠. 적게 지원하는 거. 내신만 보는 전형이기 때문에.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쭉 상위권대가 이제는 내신만 보는 게 아니고 무슨 과목을 선택했는지 잘했는지 세특은 어떤지도 보게 되고 내년에 숙명여대가 수능 최저를 폐지를 하면서 서류를 반영을 하게 됩니다. 요게 아마 조금 많은 지방 아이들이 많이 지원할 것 같아요. 숙명여대 수능 최저를 충족하지 못해서 지원하지 못하는 애들이 많았는데 내신이 한 2점 초반 정도까지가 될 것 같고 시립대가 10%였는데 20%로 늘렸고 뭐 그런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내신 입결 범위는 한 이 정도가 되고요. 그러면 상위권 대학교와 교과 전형에서 학생부를 반영한다는 건 그냥 과목 선택만 크게 잘못하지 않으면 그래도 불이익은 크게 없습니다. 과목 선택만 잘하면 되는 상황이고 요게 경희대 교과 전형, 경희대 종합 전형입니다. 경희대가 내신 70%에 서류 30%를 보는 교과 전형 운영하는데 2점 극초반, 1점 후반까지가 많이 좀 마지노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 종합 전형은 캐퍼가 좀 넓죠. 종합 전형은 마찬가지로 건국대도 교과 70에 서류 30을 보고 있는데 2점 초반 정도까지가 마지노고 학생부 종합 전형은 굉장히 넓은 상황이 되는 거고 동국대도 2점 초중반 아이들이 지원을 하게 되는데 동국대 교과 전형은 너무 특이한 게 야 됐고 잘 나온 거 10개만 뽑아갖고 와 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2점 초중반대 아이들이 1등급짜리가 10개가 있으면 그냥 동국대 환산으로는 1.00인 거예요. 그래서 동국대 요 아이들이 대부분 환산을 하면 동국대 기준으로 1.00부터 한 1.40 사이에 펼쳐져 있습니다. 동국대 환산으로 하게 되면 종합전형은 좀 넓혀지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저 교과 전형에서의 서류평가의 영향력은 어떨까라고 보면 이게 한양대예요. 한양대가 작년에 처음으로 이걸 신설을 했는데 1.54%만 합격권인 애가 불합격권으로 떨어졌더라. 굉장히 미미하죠. 근데 반대로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30%를 반영하잖아요. 10%는 떨어졌어. 10명 중에 1명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어쨌든 교과 선택을 잘하는 게 낫겠다라고 보면 되고 상위 15개 대학교의 교과 전형 입결이고 요 연두색이 추세선입니다. 그냥 추세선 정도를 보게 되면 한 2점 초반 정도가 마지노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얘네가 이렇게 입결이 튀죠. 이게 펑크난 곳인데 사실은 원하는 학과는 아닐 겁니다. 조리푸드 디자인, 불교학부 뭐 이런 데가 입결이 펑크가 난 거니까 요건 사실 보면 안 되는 입결이겠고 요 정도에서 펼쳐지는 상황인 겁니다.
다음 종합전형을 보겠죠. 자, 종합전형은 크게 여러분, 분당 아이들이 많이 지원합니다. 많이 지원하는 전형인데,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수능 최저가 있거나 없거나로 나뉠 수가 있고, 면접이 있거나 없거나로 나뉠 수가 있는데, 그 면접이 서류 면접인지 재시문 면접인지로 나뉠 수가 있고, 또한 면접이 수능 후 면접인지 수능 전 면접인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책자에는 확대부로 연세가 돼 있어서 모르시겠지만 3시에 밴드에 업로드 칼라판 올라갈 거니까 그거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서울대 지역균형 학생부 종합전형인데요. 학교에서 2명 추천받는 전형입니다. 얘는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인데 수능 후에 보는 서류 면접 전형이라는 거예요. 얘 서울대 일반 전형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인데 수능 최저가 없는 수능 후에 보는 재시문 면접 전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들이 전형마다 뽑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다르겠죠. 연대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수능 최저가 있고요. 자, 고대 같은 경우가 수능 최저가 있는데 면접이 없는 전형과 그 다음에 수능 최저가 없는데 면접이 있지만 재시문 면접인 전형을 운영을 하고, 이게 이제 수능 전 면접인데요. 수능 빨간색이잖아요. 수능 전 면접이잖아요. 계열 것 같은 경우에는 고려대가 매해 이제 입결을 발표하게 되면 보통 80% 정도가 이제 특목자사고 아이들입니다. 영과고 아이들, 외국제고 아이들. 그래서 뽑고자 하는 아이들이 다른 거고요. 성균관대가 내년에 이걸 신설을 합니다. 신설이라고 그랬죠. 수능 최저가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니까 3합 6의 수능 최저면 좀 빡세요. 그러니까 분당 아이들한테는 좀 유리한 전형이니까 저걸 지원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그래서 이게 재시문 면접인 전형 같은 경우는 또 영과고 아이들이기도 하고, 수능 최저도 없고 면접도 없고 여기다 서류만 지원하는 전형이고, 요렇게 그래서 대학별로 요렇게 쭉 다릅니다. 요렇게 보면 중앙대가 하나 신설을 하게 됐죠. 아까 말씀드린 수능 최저가 있고 면접이 있는데 서류 면접인, 그리고 수능 후에 보는 면접을 하게 되고요. 숭실대도 원래 면접만 있는 전형이 있었는데 학생부만 띡 하고 지원하는 전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내년 수시 지원할 때 고민할 건 뭐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숭실대가 신설했다니까. 내가 숭실대가 여기 어디 있을 텐데, 숭실대 면접이 있는 전형과 없는 전형이 있는데, 숭실대 면접이 있는 전형은 수능 후 면접이야. 근데 숭실대에 요 신설된 서류형은 면접도 없고 최저도 없단 말이지. 근데 내가 모의고사가 정시가 수시도 숭실대 지원할 건데 정시도 숭실대 정도 라인이 나와. 그러면 나는 이걸 지원할까 아니면 둘 다 지원할까의 고민이 올 때가 있어요. 왜냐면 이걸 지원했다가 붙으면, 면접도 안 보니까 그냥 서류만 띡 하고 들어가는 거. 붙었는데 내가 수능이 대박이 나면 짜증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요거를 지원한 애들이 좀 많겠구나. 내가 여기 지원한 다음에 수능 잘 보면 면접 안 가버리면 탈락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중앙대가 수능 최저가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신설을 하는데 의대와 약대도 선발을 합니다. 대신에 의대와 약대는 수능 최저가 극악무도하죠. 4합 5입니다. 4합 5면 정시로 서울대를 갑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요 전형에서 원하는 아이들은 정시로 서울대 갈 정도면서도 내신도 좋고 의대 학생부가 좋은 아이들까지 원하는 거죠.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성균관대도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 학생부 종합전형을 신설을 하는데, 얘는 약대를 선발을 하는데 수능 최저는 똑같아. 3합 6으로. 막 몰리겠죠? 그런 상황이 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서울대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에 이제 캡처해온 건데요. 그냥 그렇고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뽑냐? 그냥 내가 알아서 뽑겠다. 종합적으로 봐서. 대신에 막 뽑지는 않아. 1차 평가하고 2차 평가하고 교차 평가하면서 조정도 하고, 왜냐면 1차 평가 결과가 다를 수도 있으니까 3차 평가 최종적으로 한 다음에 선발한다.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연세대, 중앙대, 경희대, 외대, 건국대에서 공동 연구를 한 요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이 사실은 저 대학 말고도 대부분의 대학들이 요거를 좀 기초로 좀 학생부 종합전형을 선발을 하고 있는데 우선은 지금은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들이건 선생님들이건 학생부를 GPT로 쓰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면접이 좀 까다로워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학생부는 상향 평준화되고 있긴 해서 무슨 과목을 선택했고 잘했는가가 사실은 좀 중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같은 내신이 2.0이더라도 수학을 잘한 2.0과 국어 영어를 잘한 2.0은 굉장히 다르게 평가가 되는 거겠죠. 그렇게. 그래서 뭐 유기적으로 연결된 평가를 해야 된다는데 이제 한 학기 남았으니까 그리고 수능 공부하기 바빠 죽겠는데 뭐 학생부를 뭐 이렇게 열심히 해야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한 학기 잘 마무리하면 될 것이고 대학들은 이렇게 학원 각자의 이제 평가 요소에 따라서 몇 %씩 반영한다라고 하는데 그럼 어느 대학에 맞춰서 지원을 해야 되냐 이건 준비를 해야 되냐 이런 건 말이 안 돼요. 또 최대한 해놓고 맞는 전형에 지원을 하고 그냥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 여기 한양대 정도까지는 전공이고 뭐고 똑똑하면 뽑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요 밑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 학과와 맞는 풍부하고 다양한 깊이 있는 진로 관련 활동을 했니? 를 많이 평가를 합니다. 진로 역량을 많이 평가를 하게 되는 편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주력 지원을 하는 아이다 그러면 겨울방학 동안에 요거는 한 번씩 꼭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밴드에도 올려드렸던 자료고 각 대학교 입학처에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이라는 것을 이제 계속 발간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내신 공부할 때 기출 보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하면 당연히 이게 가장 기초 자료입니다. 어떻게 뽑는지, 입결은 어떤지, 그 다음에 붙었던 사람들의 후기는 어떤지 다양한 정보들이 많이 있으니까 요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요게 이제 대학교 입학사정관들이 여러분들이 서류를 제출하면 보는 첫 번째 화면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고등학교에 이런 과목들이 깔렸는데 요렇게 표시된 게 이 아이가 수강한 거예요. 라는 표시고 이 고등학교에 이런 과목이 깔렸는데 이수 표시된 것이 이 아이가 들은 거예요. 그리고 요거 들었지만 공동교육 과정으로 들은 거예요. 이런 것까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를 이렇게 보이지 않고 모니터를 보면 한눈에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학과에 아니면 우리 대학교에서 권장 과목이 들어야 될 과목인데 그걸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금방 알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경희대에서 이런 데이터도 내놨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의예과 의대는 됐어. 의대 말고 딴 거 볼까요? 자, 우주과학과 볼까요? 매니악한 학과죠. 우주과학과에 지원한 애들의 과목 선택은 이렇게 됐는데 합격한 애들은 이렇더라라고 하는 데이터고 당연히 우주과학과니까 지구과학 1, 2 다 들은 애들이 합격을 했다. 이런 얘기겠죠. 어머 선생님 약대는 수원, 수투, 미적을 안 들은 애가 있어요. 당연하죠. 영과고에가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영과고에가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뭐 그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무슨 과목을 들었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 과목의 성취가 좋은지도 중요할 겁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우리가 추세선이라는 걸 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일반고 학생들과 특목자석 학생들의 입결이 혼재가 되면서 평균점이 대학 따라서 일정하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입결을 보는 것보다는 캐퍼를 보게 되는 거예요. 각 대학교에서 6월 말이 되면 우리 신입생을 뽑아보니까 고교 유형별로 이렇더라라고 하는 데이터를 내놓게 되고 제가 3년치를 정리한 건데요. 요거는 수시와 정시를 합친 거예요. 수시와 정시를 합친 거고 15개 대학교 평균으로 요 대학교에 들어간 게 3명 중에 2명이 일반고생이네요.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면 조금 달라집니다. 상위 7개 대학교는 2명 중에 1명만 일반고고 15개 대학교는 62%만 되니까 아니 수시 정시 합쳤을 때는 65%였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니까 62%네. 일반고가 좀 줄었네. 라고 하면 건전지가 다 됐군요. 어쨌든 줄면 들리시죠? 네. 그러면 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특목자사고 학생들이 조금 안 해도 됩니다. 들리면요. 안 해도 됩니다. 특목자사고 학생들이 조금 득세를 하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자, 그렇게 되면 특히나 제가 요때 이걸 하면서 요 입학처에 전화를 하면서 엄청 싸웠는데 서강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들어간 아이들이 일반고가 27%밖에 안 됐어요. 이때. 전화를 해서 막 쌍욕을 했었거든요. 이따위로 할 거냐. 무슨 일반고생들 많이 지원하라 그러더니 이게 뭐 하는 거냐 대체. 올해는 조금 인원이 좀 늘어날 것 같아요. 인원이 좀 비율이 좀 늘어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내가 그러면 내신이 2.0 이내야. 2.0 이내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주력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 그럼 여기는 내가 무조건 종합전형 지원을 하잖아요. 무조건 지원을 해야 되는데 내가 얘네와 견줄 수 있는 학생부가 되는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럼 지원한 학과는 무엇인가도 좀 고민을 해봐야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서울대는 아까 말씀드린 이게 2명 추천받는 전형이라 요게 지역균형 전형은 그냥 일반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전형, 일반 전형은 갑자기 3분의 1로 뚝 떨어지죠. 거기에 영과고 애들이 들어옵니다. 영과고 애들이 여기 25%인데 문제는 이게 문과와 이과 합친 게 25%라는 거예요. 아, 서울대 일반전 자연계열로 들어갔다는 건 영과고 애들을 제치고 들어가는 거구나. 분당에 그런 애들이 꽤나 있잖아요.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요 15개 대학교 라인으로 가면 숙명여대. 숙명여대가 외고를 사랑하는 대학으로 아주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외고에서 내신 3점 후반대, 중후반대 아이들이 대거 지원을 하는 대학이고, 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공계 특성화대학교, 수시 6장 외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교라 그랬죠. 카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영과고가 70%고, 그 다음에 보라색이 지금 영과고잖아요. 여기로 갈수록 이제 일반고 비율이 높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카이스트를 간다라는 건 내가 20% 안에, 일반고 중에 20% 안에 들어가는 우수한 자원이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요게 이제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들어가는 게 가장 유리하죠, 일반고생들은. 왜냐면 영과고 애들이랑 안 싸우게 되니까.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대학교가 발표하는 입결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산포도라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경희대인데요. 경희대에 이렇게 캐퍼가 굉장히 넓잖아요. 얘도 합격하고 얘도 합격했다는 거예요. 빨간색 X는 떨어진 거지. 근데 미디어학과 보세요. 1.2인데 떨어졌어. 종합전형이. 1.2인데. 근데 3.6은 붙었네. 뭐 이런 상황들이 발생되고 얘처럼 캐퍼가 넓은 곳은 대학교가 발표하는 입결은 3.79겠죠. 그럼 내가 3.5니까 들어가면 붙겠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착각이지. 일반고의 범위는 요 정도에 있는 겁니다. 2점 초중반까지 있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외대입니다. 외대 같은 경우도 일반고와 특목자사고를 따로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일반고는 2점 초중반 정도까지. 이런 애가 있었는데 얘는 아주 특출난 애였겠죠. 어문학적으로. 시립대도 이렇게 나옵니다. 일반고는 이렇게 지원해서 이렇게 붙었고 자사고는 이렇게 지원해서 이렇게 붙었고 특목고는 이렇게 지원해서 이렇게 붙었더라. 그러니까 너 일반고면 요 정도 안에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 라는 거예요. 건국대도 캐퍼가 좀 넓고 건국대는 분당에서 종합전형을 지원하지 않는 내신은 되는데 종합전형 지원하지 않는 친구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정시가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도 있고 건국대를 정시로 못 가는데 내신이 한 2점 중후반인 아이들은 대부분 지원하는 대학이긴 합니다. 동국대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종합전형을 준비한다라는 건 이제 한 학기만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2학년 학생부 마무리 이제 학년 말에 하게 될 텐데 그 마무리 잘하고 3학년 1학기 때는 수능 공부하느라고 사실은 학생부를 뭐 만들고 이런 게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1, 2학년 거에 가장 키포인트 되는 것들 몇 개만 각 항목에 좀 마무리 배치하시고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논술 전형이죠, 이제. 논술 전형이 분당 아이들이 제일 많이 지원하는 전형입니다. 논술 전형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요. 요때 작년 입시죠. 작년에 을지대, 신한대, 고려대가 이제 논술을 신설을 하면서 파란을 좀 일으키게 되고 분당을 진짜 많이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강남대는 뭐 생각 안 하실 거니까 국민대가 논술을 신설을 하면서 또 한 번 경쟁률이 미친 듯이 올랐었고요. 내년에 신설하는 대학교는 없고 단대, 치대가 한 번 신설했다가 이제 폐지를 하게 됩니다. 어쨌든 좀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중앙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앙대가 재학생만 지원할 수 있는 수능 전에 보는 수능 최저가 없는 논술 전형을 신설을 하게 됩니다.
의대, 약대도 뽑습니다. 자, 그러면 엄청나게 많이 지원을 하겠죠. 정시로 중앙대는 가기 좀 어려울 것 같지만 논술 전형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아이들은 다 지원하게 될 겁니다. 자, 문제는 여기 있어요. 과학고 애들도 들어옵니다. 과학고 애들도 지원 자격이 되는 거니까 걔네들이랑 싸우면 됐고, 인원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사실. 인원이 많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연세대. 연세대가 올해까지는 수리 논술만 봤었는데, 그러니까 올해와 작년엔 수리 논술을 받고 재작년까지는 학과에 따라서 물화생지 중에 지정하는 과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학과 과학을 같이 봤어요. 2024학년도까지는. 근데 올해와 작년에는 수리 논술만 봤다가 다시 내년에 논술이 들어오는데, 과학 논술이 들어오는데 택 1이 아니고 무조건 보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보게 되는데 다만 통합과학 범위에서 같이 통합해서 내겠다 정도가 되는 겁니다. 자, 메디컬 논술은 뭐 마음 아프니까 그만 보죠. 그 다음에 논술 전형도 사실 논술 실력이 최고니까 뭐 고교 유형별 비율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수능 전에 보는 대표적인 논술 전형이 연세대학교고, 연세대는 수능 최저도 없습니다. 논술 전형에. 거기에 이제 연과고 애들이 득세를 하게 되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연세대가 논술 전형이 수능 전에 보고 수능 최저가 없는 이유가 따로 있게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경쟁률은 어땠냐? 뭐 이러하다 정도가 됩니다. 계열별로, 라인별로 제가 해놨는데, 내가 중경외시 라인의 논술 전형을 쓰겠다 한 50대 1 정도. 인문 계열이 경쟁률이 되게 높죠. 얘는 51대 1이고 38대 1이잖아요. 왜 그런가요? 그러면 모집 인원 자체가 다릅니다. 자연 계열을 좀 더 많이 뽑습니다. 그러면 상위 탑 20은 어땠나요? 뭐 그냥 금싸라기 땅 청약 경쟁률 정도 되는 겁니다. 국민대가 논술전형 신설됐다 그랬잖아요. 탑 20에 다 들어왔습니다. 국민대가. 그리고 뭐 덕성여대 약대 논술 신설하니까 400대 1로 딱 랭크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게 논술 전형을 준비한 아이들이 가장 이제 자연 계열 아이들을 보는 아이들이 수리 논술을 보는 대학인지, 수리 논술을 보는데 그 범위는 어떤지, 수리 과학을 같이 보는지 이런 거고, 고사 시간은 어떤지도 제가 한꺼번에 정리를 한 건데요. 이제 연대가 내년에는 여기 과탐 논술로 통합 논술로 들어오게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약수령 논술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 아이가 내신은 좋지 않은데 모의고사는 잘 나오니까 수능을 열심히 공부를 해서 정시 중심으로 갈 건데, 그럼 수시는 논술 전형으로 준비를 하게 되겠죠. 그럼 내가 논술을 어느 대학을 쓸 것인가가 중요하잖아요. 논술을 어느 대학을 쓸 것인가는 나의 수능 라인, 정시 라인이 결정을 해주는 겁니다. 내가 정시로 숭실대를 갈 수 있는데 연대를 쓰는 건 무모한 거예요. 여기부터 쌓아 올라가는 거거든요. 두 번째, 내가 수능 최저를 충족할 수 있는가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게 성균관대 논술 전형의 수능 최저 충족인데요. 지원한 3명 중에 1명만 충족을 한 거예요. 이건 서강대입니다. 서강대도 초초 경쟁률은 이랬지만 수능 최저 안 한 애들 빼고 나니까 30대 1로 줄고. 중앙대입니다. 지원은 이렇게 37,000명이 했지만 여기 안에서 경쟁을 하더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능 최저 충족할 수 있는지, 정시로 중앙대권이 나올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게 논술 전형의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논술 전형은 논술 실력이 최우선인 건 맞지만 그 전에 전제 조건은 그 대학이 요구하는 수능 최저를 충족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가장 중요한 거가 됩니다. 이화여대고요. 경희대입니다. 경희대도 지원한 2명 중에 1명만. 2합인데도. 얘네가 2합만 요구하거든요. 근데도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외대네요. 외대도 3명 중에 1명만 충족을 하게 됐고요. 숭실대도 절반만 충족을 했습니다. 메디컬은 이게 뭐 경희대, 한의대 인문 9%만 충족했습니다. 지원한 9%만. 그러니까 내가 이 수능 최저를 충족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고민하시는 거. 그냥 무턱대고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데이터도 나오죠. 자, 우리가 아까 6월하고 9월에 N수생이랑 첫 번째, 두 번째 싸운다고 했고, N수생 때문에 100분위가 떨어진다고 했고, 그럼 N수생은 보통 정시 중심의 입시를 치르겠죠, N수생은. 졸업생은. 근데 걔네가 수시로도 대부분 들어옵니다. 근데 수시로 대부분 들어오는데 무슨 전형으로 들어올까요?
논술로 들어오겠죠. 정시 중심으로 하니까. 물론 이 L수생 중에 교과 전형에서 지원했는데 수능 최저 충족 못해가지고 수능 최저만 맞추려고 하는 L수생이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종합 전형으로 지원에 들어갔는데 원서 지원이 잘못돼서 그냥 원서만 던져보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정시 중심으로 들어오고 걔네들을 수시를 그럼 논술 중심으로 하게 되고, 그래서 경희대에 논술로 들어간 한 57%가 L수생이다. 이게 이화여대네요. 이화여대도 59%가 L수생이다. 논술 전형에. 그 다음에 이게 숭실대입니다. 절반 정도가 L수생이다. 그 다음에 중앙대는 매해 이렇게 디테일하게 발표를 해가지고 제가 정리를 해놓은 건데요. 중앙대가 특히 재학생 합격 비율이 되게 적어요. 타 대학보다. 왜냐하면 딱 중앙대 라인 정도가 그 정도입니다. 애들이 건동 라인으로 정시를 갔는데 조금 라인을 높이기 위해서 반수 재수하는 애들, 중앙대 라인 소용하러 가려고 하는 애들이 막 준비를 하게 되는 라인이고, 그럼 걔네가 중앙대 논술을 쓰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많이 좀 합격하는 경우가 있고, 재학생들이 한 32%밖에 안 되더라, 합격하는 아이들의. 그 정도 나오는. 그러면 논술을 쓰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하게 되면 당연히 정시가 유리하면 정시 중심으로 하고 수시는 버리기 아까우니까 논술 전형 준비하는 게 맞죠. 다만 논술 전형을 내가 합격하겠다고 논술 전형의 공부 비율을 확 늘려버리면 수능 밸런스도 무너지고 논술은 이런 아이들과 싸우면서 떨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논술 전형을 지원하더라도 최우선으로 해야 될 건 수능 공부인 겁니다. 무조건. 수능을 내가 만들어 놔야 이 논술 전형을 안정적으로 지원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과 같이 논술 전형도 가이드북이 있습니다. 이것도 기출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입학처 홈페이지 가면 다 있으니까 다운로드 받아보시고, 그 다음에 내신이 4등급 이하인데 모의고사도 3, 4, 5, 6이 섞여 있어.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가 정시로 숭실대 이상을 가는 것이 조금 멀어지거든요. 무슨 소리야? 열심히 하면 되지. 당연히 열심히 하면 되죠. 당연히 열심히 하면 돼요. 안 될 게 없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요 아이들은 실질적으로 인서울에 진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정시로. 그럼 수시에 유일하게 진입할 수 있는 게 논술 전형인데, 저 인문 심층 논술, 수리 심층 논술 기출 보니까 흰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인 건 알겠는데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고, 근데 요 대학교는 인문 자연 할 거 없이 국어 수학을 다 본단 말이지. 근데 범위도 작고 출제가 수능 특강에서 돼. 그러니까 수능 특강을 열심히 공부를 하면 이 논술 전형에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수능 특강을 열심히 한다라는 건 수능 공부도 병행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요 아이들의 최후의 보루 정도가 되고 대부분 많이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작년까지는 가천대가 역술형 논술의 가장 최고봉이었는데 올해 국민대가 들어오면서 레벨이 바뀌게 되는 상황들이 들어오게 되었고, 이게 뭐 그렇고 그런 건다. 이게 국어와 수학을 다 본다란 얘기예요. 인문자연이. 범위는 이렇다 정도까지만 보면 되고, 그러면 약수령 논술 경쟁률은 어땠나? 국민대 인문이 196대 1, 자연이 96대 1 정도로 국민대가 그냥 탑으로 딱 찍어버리는 게 되겠죠. 당연히 예를 들어서 국민대 숭실대가 같은 라인인데 숭실대는 논술이 너무 어려워. 근데 국민대는 국어 수학을 열심히 하면 된대, 수능 특강을. 당연히 애들은 국민대를 지원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천대, 상명대, 수원대 약수령 논술 준비하는 아이가 어차피 국민대도 같은 약수령이니까 국민대도 다 지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패턴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가천대 같은 경우에는 15문제 중에 한 11개 정도 맞으면 붙고, 내신이 4, 5등급인데 10.5개에서 11.5개 사이가 가장 많이 붙고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 대부분 지원하는 거죠. 물론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안에 그 대상자가 없을 수 있고, 근데 약수령 논술이 나의 가시권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내가 해야 될 거로 고민된다면 수능 특강을 열심히 하시고, 준비는 언제부터 하냐? 사실 6월 모의고사 보고 나서 하셔도 됩니다. 대신 수능을 먼저 열심히 공부를 해놔야지. 특히 무슨 과목? 국어 수학을 열심히 해놓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논술 전형도 수능 전에 보는 논술, 수능 후에 보는 논술. 아까 종합 전형도 수능 전에 보는 면접, 수능 후에 보는 면접이 있었잖아요. 수시 납치란 거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되고요.
분당 아이들한테 약간 계륵같이 느껴지는 학교가 홍익대입니다. 홍익대는 상위 15개 대학교이긴 한데 내가 정시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원할까 말까 고민이 되는 곳. 단국대도 약간 비슷한 라인이긴 하고요. 그래서 그거 좀 고민하시면 될 거. 그래서 나중에 논술 전형 지원을 할 때도 요 수능 전에 보는가 후에 보는가 내가 정시가 어느 권인가를 고민하시게 되면서 지원을 하게 될 겁니다. 의대는 금방 넘어갈 겁니다. 별로 그냥 아직은 결정된 게 없다 그랬잖아요. 우선은 지역의사제라는 이슈가 있고 정은경 장관이 내년 초에 의대 증원을 다시 한번 재발표하겠다라고 했는데 늘어날지 안 늘어날지, 그 다음에 안 늘어나더라도 비율은 어떨지, 지역의사제를 하면 2027은 안 될 것 같은데 빨라야 2028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그 다음에 늘어나더라도 TO는 어떻게 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아직 발표가 정확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메디컬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교들을 정리해 놓은 거고, 들어보지 못한 대학교도 있겠지만 메디컬들이 다 이렇게 있습니다. 쭉 내려보면 그냥 그런 겁니다. 요 정도만 볼까요? 요걸 보면 되겠다. 의대 같은 경우가 2025학년도만 4,500명 뽑았으니까 그럼 인원은 2024학년도로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메디컬 치안약 수가 지금 4,600명 정도를 요게 지금 6,600명 정도를 뽑았거든요. 올해도 6,600명 정도 뽑았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일반 전형이죠. 지역인재 전형은 누구나 그 지역 아이들만 지원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은 450명이 준 거예요. 얘네가 늘었고, 그러니까 같은 모집 인원이더라도 지역인재 전형의 비율이 늘어나면서 수도권 아이들의 메디컬 진입이 굉장히 더 빡세졌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편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6,700명을 모집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건 4,200등 안에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의대가 3,000명을 모집을 하지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건 1,800명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고, 선생님 저 지방의대는 곧 죽어도 못 가겠습니다. 그러면 넌 전국 1,000등이야. 내신으로 전국 74등이어야 돼.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입결은 이러니까 마음 아프니까 보지 말고, 그 다음에 이것도 대충 참고하시면 되고, 그 지방대 메디컬일수록 N수생의 비율, 학종 N수생의 비율이 좀 높다라는 거예요. 지방대일수록. 지방대는 수능 최저 충족을 못 해가지고 지방대 의대를 탈락한 애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이유들이 발생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진선미 국회의원실에서 나온 건데, 이게 수시와 정시로 합친 의대에 들어간 이제 현역과 재수 이상의 비율인데, 현역이 이제 40.7%더라. 6명이 그러더라. 그 다음에 정시로 들어간 78%가 N수생이더라. 그 다음에 정시로 들어갔는데 서울 경기 애들이 대부분이더라. 이런 얘기고, 정시로 들어갔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육특구 아이들이 의대로 들어간 52%더라. 절반을 다 들어갔더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논술 전형 경쟁률 로또다. 이런 얘기고. 수시 경쟁률 한 25명 제끼면 된다 정도라는 거고, 여기는 다 1점 극초반일 것이고, 내가 수능 최저가 1.2더라도, 내가 내신이 1.2더라도 수능 최저가 의대가 되는가 수의대가 되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뿐이에요. 내신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내신 차이는 거의 없고, 의대 같은 경우에는 정시에서도 면접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에서 지원을 하면 될 것이다. 이 정도까지. 의대는 진짜 금방 넘어갔죠? 의대는 사실 개별로 상담하는 게 더 빠르죠. 이제 아이들도 많이 고민하고 어머님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사탐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사탐런이라는 건 대체 왜 생겼냐면 2024학년도까지는 모든 대학들이 야, 니네 우리 대학교 이과로 올 거야? 그러면 수시든 정시든 미적 기하 아니면 과탐 갖고 와. 이거 안 하면 넌 지원도 못 해. 이렇게 되는 건데
2025학년도부터 갑자기 싹 풀어버립니다. 정부에서 권고를 하니까, 돈 준다니까. 아니야, 안 해도 돼. 얘네만 요렇게 지정을 해놓고 있어. 과탐도 요렇게 지정을 해놓고 있었다고요? 수시에서 이런 걸 정시에서 풀어버리면서 가산점을 이렇게 주기 시작한 거죠. 과탐 들은 애들한테. 근데 올해는 고대도 과탐을 풀어버렸어요. 과탐을 풀어버리면서 가산점을 주고, 시립대 홍대도 풀어버렸어. 그러면서 가산점을 주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아니, 그러면 왜 애들이 그러면 푼 건 푼 거고 왜 다 사탐론, 확통론을 하느냐? 당연히 공부가 좀 더 쉬우니까. 미적 과탐보다 훨씬 쉬우니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가 되느냐? 이게 2023학년도부터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수능까지를 제가 4개년치를 정리한 거예요. 올해 수능 본 아이들이고. 자, 이제는 국어는 화작의 시대, 수학은 확통의 시대로 왔습니다. 근데 미적이 가장 역대급으로 적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분당 아이들이 미치고 팔딱들 노리죠. 분당 아이들은 정시로 상위권대를 갈 아이들이 많은데, 상위권대 같은 경우는 정시에서 과탐에다가 다 가산점을 주고 있으니 과탐을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지. 과탐을 해야 되는데 과탐 인원이 미친 듯이 줄고, 애들은 죄다 중하위권 애들은 확통으로 수학도 넘어가니까, 아니, 미적도 하위권이 상위권 고인물들만 남아. 미치고 활짝들이 노릇이 막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로 변하냐라고 하면 이게 올해 수능입니다. 탐구 과목을 응시한 아이들의 60%가 사탐 두 과목을 봤어요. 역대급입니다. 근데 과탐 두 과목은 역대 최저죠. 10만 명 봤습니다. 근데 사탐 하나, 과탐 하나가 요때보다 6배 이상 늘었죠. 이게 사탐 하나, 과탐 하나가 아이들의 유혹인 겁니다. 나는 우선은 이과는 갈 건데 과탐을 2개 하려니까 미치겠더라. 하나는 2등급 나오고 하나는 5등급이 뜨니까 야, 이거 5등급짜리를 내가 사탐으로 바꿔야겠다. 그래서 사탐 하나, 과탐 하나를 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작년 수능, 작년에도 사탐런이 굉장히 컸거든요. 근데 작년보다 더 커진 거예요. 이게 사회과학을 본 아이들 보면 확률과 통계를 하면서 사과를 한 애들이 12,000명이었는데 확률과 통계를 하면서 사과를 하는 애들이 2배 이상 늘었어요. 사과를 하면서 미적분 한 애들도 거의 2배가 가까이 늘었네요. 그러니까 사탐론, 확통론이 엄청나게 지금 되고 있다. 그럼 사탐론, 확통론이 어떤데요? 그러면 아까 말했던 대로 내가 과탐을 이렇게 요 상태로 하고 있는데 내 밑에 놈들이 죄다 사탐으로 가. 근데 위에 고인물들이 쌓여. 나는 그냥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 등수가 이렇게 밀리는 거거든. 게다가 과탐 인원이 준단 말이지. 인원이 준다라는 건 등급 내 인원이 준다라는 거예요. 수능 최저에서도 문제가 될 것 같고 정시 등수에서도 문제가 될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죠.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회문화가 24만 명이었습니다. 사회문화가 24만 명. 작년보다 이만큼 늘었어요. 모든 과목이, 사탐이. 과탐은 얘네 둘 빼고 다 줄었습니다. 화학 보세요. 화학 몇만 명? 23,000? 이때 7만이 봤는데? 미치겠죠. 얘네는 왜 늘었을까요? 의대 가려고 하는 애들, 서울대 가려고 하는 애들일 것이고. 자, 그러면 내가 과탐에 사탐런을 하면 성적이 오를 것인가가 문제잖아요. 오르면 하겠다. 그래서 이게 진학사란 곳에서 한 거를 제가 재가공을 해놓은 건데 2024학년도에 수능을 봤어. 근데 재수를 했어. 재수를 했는데 2024학년도엔 과탐을 했지만 2025학년도에 사탐런을 한 아이들이 2024학년도 수능에선 어느 정도 등급이었나? 대부분 4, 5등급이었다고. 그래서 4, 5등급인 애들이 사탐런을 해서 올랐냐가 문제인 거잖아요. 요 애들이 이때 2024학년도에 과탐을 했는데 2025학년도에도 과탐을 한 뚝심 있는 아이들. 재수를 했으니까 올랐겠지. 올랐어요. 근데 문제는 사탐 하나, 과탐 하나에는 더 올랐어. 더 문제는 사탐 2개 모르겠다. 주랭랑 친놈들은 죄다 올랐어.
재수를 하니까 오르는 건 당연하지. 4, 5등급인데 재수했는데 3등급 안 뜨면 네가 인간이 이렇게 되는 거지. 올랐는데 사탐론을 하니까 미친 듯이 올랐더라. 이런 데이터도 나오게 되고. 그러면 선생님 제가 사탐론을 할 건데 제가 지금 과탐이 4등급인데 사탐론을 하면 2등급은 찍겠죠? 당연히 찍을 수 있겠지. 뭐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하냐에 따라 다른 거겠지만 네가 지금 한 9개 정도 틀리고 있을 거 아니야, 과탐에서. 근데 네가 2등급 찍으려면 이제 3개 틀려야 돼. 사문생윤을 가장 많이 응시하고 제가 생원 지원을 가장 많이 응시하니까 얘를 해놨는데 네가 4등급이었어? 원점수가 32점, 너 9개 틀렸을 거 아니야. 그럼 네가 사탐을 해서 2등급까지 들어가려면 3개는 틀려야 돼. 할 수 있겠지가 되는 거예요. 이 정도로 보여야 된다라는 거고. 선생님, 저는 의대 갈 건데 사탐으로 해도 갈 수 있는 의대가 있다던데요? 있지? 넌 아닐 거다. 야, 이 가산점을 버리고 네가 사탐 확통을 해가지고 의대를 간다라는 건 진짜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거야. 이거는 말이야. 네가 만점을 하더라도 못 가는 의대가 생긴다, 이것 때문에. 네가 메디컬과 적어도 서성한까지 가려고 하니 정시로? 아이, 그러면 과탐 해야지, 미적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미적 과탐을 지정해 놓은 곳은 당연히 가산점이 없겠고 풀어놨는데 가산점이 있다. 그러면 이 대학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씨, 사탐 오지 마. 내가 돈 받기 위해서 내가 이거 다 풀어놨지. 니네 오라고 내가 풀어놨겠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가산점은 어느 정도냐? 이런 거예요. 과탐에 어떤 애가 100분위가 95가 나왔다. 그러면 66점을 준다 그랬어요, 연대가. 66점이면 3%가 가산이죠. 그럼 67.98점이 된다고? 그럼 67.98점이면 사탐의 98보다 이기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과탐을 하는 게 낫겠다. 연대 같은 경우에는 사탐을 하는 애들은 인문계열 지원했을 때 사탐에 또 3% 가산점을 줘요. 그러니까 교차 지원을 막아버리는 거죠. 아, 그렇구나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선생님 어쩌라고요? 라고 하면 이게 제 고민의 그냥 하나의 이제 해답인데요. 우리가 수능은 탐구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탐구만 보는 게 아니고 국영수까지 다 보는 거란 말이지. 내가 국영수 완성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런을 해도 되고 런까지 해서 다시 공부할 게 되고 아니면 과탐을 하더라도 그걸 다 같이 캐퍼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지를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선생님, 전 수시 갈 건데요. 그래? 그냥 확통론, 사탐론 해라. 메디컬이 아니라면. 지정이 아니라면. 사탐론, 사탐론 하면 남은 시간에 너 내신하고 학생부 해. 그게 더 너한테 나아. 무조건 수시로 갈 거라면. 선생님, 저는 웬만큼 다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 야, 그래 해라. 미적과탐 하는 거야, 너는. 정시까지 보면서 하는 거야. 선생님, 전 국영수는 잘 나오는데 과탐은 잘 안 나오는데요. 야, 그러면 어쨌든 얘네 유지해야 되고 얘네도 올려야 되는데 2과목 다 하는 거 빡세지 않니? 한 과목만 해도 된단다. 이렇게 해도 되고. 선생님, 저 국영수는 잘 되는데 과탐은 거의 안 되겠어. 미치겠어요. 그러냐? 확통해라. 아니, 사탐해라. 대신 1, 2등급은 나와야 된다. 3문제 틀리는 걸로 목표로 해라. 선생님, 저 국영수가 안 나오는데 저는 과탐을 사랑합니다. 그냥 너 과탐해. 대신에 수학은 확통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 저 국영수도 안 나오고 과탐도 그저 그런데요? 야, 그냥 확통하고 임마 사탐해. 선생님, 그러면 상위권대 정시로 가산점 못 받잖아요. 그래, 네가 2학년 올라가는 애라면 내가 그렇게 희망회로를 돌릴 텐데 넌 이제 한 학기 남았잖아. 아저씨 생각으로는 네가 미적과탐을, 네가 현재 지금 이런 상황인데 미적과탐을 해서 서성안을 가겠다는 건 욕심으로 보인다. 차라리 이거를 해서 네가 중앙대나 서성안 인문을 가는 게 좀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대신에 사탐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다. 선생님, 저 국영수도 안 되고 과탐도 안 되는데요? 그냥 해. 가 되는 거죠. 선생님, 저 욕심 없습니다. 제가 내신도 좀 그렇고
사실 지금까지 공부도 좀 안 해서 좀 서울 안에만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확통론, 사탐론이 빠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부량과 난이도가 너무 다르고 그 다음에 올해 수능 채점 결과 나왔잖아요. 또 보니까 사실은 국어와 영어는 뭐 미친 헬난이도였다고 하지만 탐구는 너무 잘 냈어요. 탐구는 너무 잘 내서 사탐과 과탐의 차이가 이제 거의 없어졌습니다. 원래는 과탐이 더 표점이 높았거든요. 근데 사탐이 역전했어요. 처음으로 평균점으로. 그러면 사탐을 안 할 이유가 없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고 미적 확통도 가장 역대급으로 차이가 적습니다. 작년에는 미적분과 확통의 원점수가 5점 차이가 났었어요. 만점자 기준으로. 올해는 2점 차이입니다. 2점짜리 한 문제 차이. 그러니까 확통런을 해서 확통런의 상위권 애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안 할 이유가 없겠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 거예요. 요 고민을 먼저 해보시고 겨울방학에 학습에 몰입하시는 것이 낫겠죠. 일단 무전공 계약학과 금방 넘어갈 건데 이 무전공은 대학들이 그렇게 원하는 느낌은 아니고 대학 교육부에서 돈을 준다고 하니까 한 개 교당 60억이잖아요. 그럼 뭐 엄청 크니까 많이 늘리고 있긴 합니다. 늘리고 있긴 해서 사실은 요때 99학년도부터도 이런 게 있었는데 그때는 무전공, 자유전공 이런 느낌이 아니고 그때 뭐 계열 모집 이런 단어로 했었었는데 어쨌든 올해 연대가 무전공을 신설을 했고요. 상위권대. 정시로 제일 많이 뽑죠. 정시로 제일 많이 뽑고 그 밑으로 내려가도 정시로 제일 많이 뽑고 올해 동국대가 경영대학을 많이 하게 됐죠. 유형 1과 2로 나눴는데 유형 1은 뭐냐면 들어왔어? 네 알아서 선택해. 문과건 이과건 상관없어. 유형 2면 너 공과로 들어왔니? 공과대학교에서만 너 전공 선택할 수 있어. 사과대로 들어왔니? 사과대 안에서만 전공 선택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마다의 자유전공이더라도 선택할 수 있는 학과와 없는 학과가 있고 대부분 메디컬, 사범대, 간호 등 정부에서 인력 수급을 추계해야 되는 학과들은 선택을 하지 못합니다. 선택을 하지 못하고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요거는 요강을 봐야 돼요. 요강을 계속 봐야 되고. 근데 요 무전공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대학이 건국대와 경희대인데 맨 처음에는 이 대학교들이 무전공이라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니까 이도저도 아닌 아이들이 그럼 난 융합적인 아이구나라는 걸 어필하면서 막 지원을 했거든요. 걔네들이 다 떨어졌어요. 융합적으로 무색무취한 애들은 난 모르겠고 과는 안 정해졌는데 그래도 네가 가는 방향으로 깊게 했으면 뽑아줄게 라는 겁니다. 이게 경희대가 얘기했던 모집 결과고요. 수학을 많이 이수한 학생이 수학 성적이 낮다. 그럼 걔네는 종합전형으로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목표 학과에는 좀 쫄릴 것 같으니까 자유전공을 지원하는데 좋은 평가 받기는 어렵다. 우선 무슨 과목을 선택했는지 잘했는지가 첫 번째다라는 거고 학과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관심 분야에 대한 심화 탐구가 있으면 뽑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전공을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 나는 이과도 아니고 저과도 아닌데 뭐 문과도 아니고 이과도 아닌데 이런 느낌이 아니고 우선은 있는데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데 어쨌든 난 몰입을 했어 학교 생활에. 이런 아이들이 지원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계약학과. 올해 약간 느낌이 너무 불안해요. 얼마 전에 그 SK하이닉스 신입의 연봉이 3억이 될 거라는 예상 뉴스가 딱 떴어요. 어떠세요? 보내야겠는데? 이 생각 들죠? 의대 가는 것보다 낫겠는데? 물론 의대는 뭐 청진기 질 힘만 있어도 끝까지 할 수 있지만 얘네는 한 20년 하다 나오게 될 텐데 신입이 1년에 3억이면 괜찮은데? 라고 해서 올해 지금 정시를 지원을 목전에 두고 있잖아요. 고대 반도체에 대한 지금 관심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올해는 저기 지원시키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처럼 이제 취업이 좀 많이 어렵잖아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겠죠. 뭐 남편분들이 아니면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 잘 나가는 기업들이라는 건 그냥 뭐 규모와 상관없이 매출이 좋은 기업들.
매출이 좋은 기업들이 신입을 뽑아야 되는데 신입을 되려 전보다 안 뽑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입이 하는 일은 이제 AI가 다 해주니까. 근데 경력직인 사람들이 할 만큼의 그 기술들은 AI가 못 해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냥 있고 신입을 안 뽑는 추세가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취업이 어려운데 가서 학과 생활을 버리지만 않으면 취업을 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건 굉장히 메리트가 있죠.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항상 합니다. 숭실대 정보보호 갈래? 너 경희대 컴공 갈래? 애들은 경희대를 선택을 하죠. 저는 숭실대입니다. 너 가천대 클라우드 갈래? 건국대 컴공 갈래? AI 갈래? 저는 가천대입니다. 어차피 경희대 컴공 나온 아이나 건국대 컴공 나온 아이나 거기서 만나요. 거기서 만난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지금 삼성과 하이닉스로 돌아가고 있다는 걸 이것만 보아도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라는 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분당에서 지원하는 아이들이 거의 없는데 요건 뭐냐면 요거는 대기업 취업, 기업체 취업형인데 요거는 학교를 3년을 다녀요. 대학교를 3년을 다니고 1년은 그 회사에 취업을 하면서 하게 되는 거거든요. 등록금을 회사 절반, 학생 절반을 하게 되고 면접이 이런 면접이에요. 입사 면접입니다. 그런 데가 있어요. 내가 내신은 4, 5등급인데 수능도 안 나오지만 수도권에는 입고 싶고 취업은 하고 싶어. 그러면 요런 것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난 군인이 될 거야. 근데 사관학교 성적은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요 정도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종대가 엄청 유명하거든요. 세종대가 6회공의 해병대까지 신설을 하면서 올해 신설했거든요. 이렇게 되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내년도 입시의 대부분의 것들을 말을 했고, 그러면 우리 애들은 어떻게 지원하고 합불 되는가? 심플합니다. 심플하게 얘기를 하면, 선생님, 전 15개 대학교 안에 들어가야겠습니다. 그러니 내신이 2.2가 마지노란다. 이제 2.6인데요? 그럼 교과 전형은 아닌 것 같아. 종합 전형이면 네가 학생부정학점 준비해서 당연히 지원해도 되지. 선생님, 저 동아리고 뭐 수행평가 귀찮아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그러면 넌 종합 전형도 아닌데? 정시를 중심으로 하긴 해야 되는데 수시 버리기 아까우니까 논술 전형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 논술 그 기출 미친 듯이 어렵던데요? 그러면 수능을 20개 틀리면 된다. 그럼 여기 딱 하위권 학과에 들어갈 거야. 현재 2과목에 20개 틀리고 있는데요? 그러면 안 돼. 가고 싶은데요? 안 돼. 요 핑퐁이 오고 가는 게 현재 입시예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어떻게 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게 지금의 딱 시기가 되겠죠. 다음 주에 기말고사가 끝나면. 우선은 수시는 어떠한 상황이냐. 52만 명이 수시를 지원을 했는데 254만 건의 수시 지원 건수가 발생을 해서 한 명당 4.9장을 지원을 했더라. 라는 거예요. 근데 수시에, 수능을 32%, 33%가 N수생이 봤다며. 그러면 수시에서도 N수생이 대부분이 지원을 하는 거구나. 그게 내가, 예를 들어서 내 아이가 논술 전형이 주력 전형이면 그 대부분 N수생이 지원하는 논술 전형에서 N수생들과 싸워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먼저 염두하시고, 경쟁률은 뭐 그렇더라. 논술은 한 이 정도 되고, 종합은 이 정도 되고, 교과는 저렇더라. 정도라는 거고. 그러면 이런 게 중요하겠죠. 우선은 분당에서 2.0 이내면 수시로 가건 정시로 가건 웬만큼은 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3개년치를 정리한 건데 서울시 교육청에서 발표한 거고, 예를 볼까요? 예. 1점대는 그냥 어디든 갑니다. 가는데 예를 볼게요. 건국대 학생부 종합전형을 제일 많이 지원했는데 제일 많이 합격한 건 성신여대 교과전형이더라. 그러니까 가고 싶은 곳과 갈 수 있는 곳의 괴리가 커지는 게 2.2 정도부터더라. 라는 거예요. 그럼 요때 불합이 발생하거나 원치 않는 합격이 발생하거나 상향 지원 일변도가 되거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 내신 때에서 가장 많이 지원한 대학과 학과는 어디고 가장 많이 합격한 대학과 학과는 어딘지 이 순위로는
고대 학종을 지원했는데 두 번째로 많이 지원한 게 두 번째로 많이 합격한 게 세종대 교과더라. 고대와 세종대의 갭은 너무 크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건 뭘 얘기해요? 내 아이가 요 정도 내신에 있다라면 당연히 여기는 지원권이 될 텐데 죄다 학생부 종합전형이잖아요. 지원은 교과전형은 없고. 왜? 내신으로 가려니까 여기가 마지노니까 싫잖아.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학생부가 마련이 됐는지 또는 내가 여기를 지원해도 되는 정시 지원 라인이 되는지 정도는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겠죠. 이건 자연계열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학종을 제일 많이 지원했는데 숭실대 교과에 제일 많이 붙었다 라는 거죠. 요런 괴리가 커지는 구간에 내가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면밀히 보셔야 되고 요때부터 이제 논술 전형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내신 2점 후반부터 논술 전형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분당 아이들은 대부분 어떠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가로치기 내신이고 여기가 수능이에요. 그러면 내신 한 1.6 정도까지는 되게 상위권 애들이잖아요. 정시로 가건 교과로 가건 학종으로 가건 갑니다. 지원만 잘못되지 않으면. 근데 여기부터 캐퍼가 넓어집니다. 내신이 1점 중반이 지나고 2점 초반부터가 되면 어떤 아이들은 정시도 요 라인이 나오는 애들이 있는데 어떤 아이들은 정시가 건대권이 나오는 아이들도 있어요. 요 내신에서. 그래서 거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겠죠. 2점 초중반이다 그러면 요 아이들이 가장 문제가 되죠. 제가 여기 비추천이라고 해놨잖아요. 네가 내신이 2점 초중반인데 모의고사가 이렇게 나오니? 그럼 너는 정시가 빨러. 교과나 종합 지원하지 말고 그냥 논술하고 정시해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너 내신이 이렇고 모의고사가 이 정도니 그러면 수시와 정시 밸런스가 있어야 돼. 내신이 이런데 모의고사가 이래? 넌 수시에 목매달아야 돼. 정시로 가면 안 되니까. 아까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럼 내신이 3점대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애들은 이것과 상관없이 그냥 정시를 중심으로 하게 됩니다. 정시를 중심으로 하게 되고 논술 지원하고 약간명이 이제 정시로도 쉽지 않을 텐데 학종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내신이 3점 초중반인데 모의고사가 이렇게 나와? 논술 정시하는 게 나아. 3점대에서 국승세다는 아이의 학종 합격권이 있긴 하지만 일반고에서도 많지 않아. 네가 지금 어떻게 될 건지, 어떤 라인인지, 정시가 어떤 라인인지 가늠하고 확통론을 할 건지 사탄론을 할 건지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무엇이 주력 전형인지 유불리를 따지고 해서 남은 학기를 좀 달려보자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게 18개 고등학교의 대학 진학률이고요. 뭐 서울대를 갔을지 지방대를 갔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10명 중에 4명, 뭐 3명 중에 1명 정도는 재수를 한다. 내가 여기에 안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금이 제일 중요하죠. 2학년 2학기가 끝나게 되면 수시 지원 라인은 9장에서 12장은 라인이 나옵니다. 3학년 1학기를 잘 보내면 12장 중에 요 6장을 쓰게 되는 거고 변화가 없거나 떨어지면 요 6장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유불리를 따지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하면 네가 내신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이 수능으로 갈 수 있는 대학보다 높니? 네. 그러면 너는 학생부 종합전형도 준비했니? 네. 수능 최저도 나올 것 같아? 네. 야, 그럼 넌 골라갈 거야. 교과전형이든 종합전형이든 다 골라갈 거야. 근데 너는 수능 최저는 안 될 것 같아? 네. 선생님 수능 최저 어렵겠는데요? 그래도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했으니까 학생부 종합전형 대부분이 수능 최저가 없단다. 여기 지원하면 된단다. 넌 내신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이 수능으로 갈 수 있는 대학보다 높은데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 안 했니? 네. 귀찮아서 안 했는데요. 수능 최저는 나올 것 같아? 네. 그러면 넌 수능 최저에 있는 교과 전형을 지원하는 게 합격률이 높아지는 거야. 선생님 수능도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여기부터 좀 깝깝해져요. 혹시 면접은 자신 있냐? 네, 선생님 저 MBTI E라 자신 있어요. 그럼 면접 있는 교과 전형도 있으니까 한번 써보자. 선생님 I라 안 되겠는데요? 그러면 누구나 갖고 있는 걸로만 싸우게 되는데 너는 내신만 갖고 있고
학생부도 없고 수능도 없네. 면접도 없어? 갖고 있는 걸로 싸우는 거야. 면접도 없고 체조도 없는 교과 전형을 지원을 해야 되는데 너 광운대라는 대학교 들어봤냐? 네. 광운대라는 대학교의 인기학과의 학생부 교과 전형의 최초합 내신이 1.93이란다. 광운대가 1.93. 왜? 걔는 면접 꼭 체조도 없고 그냥 내신만 갖고 와. 이런 거니까. 그렇군요. 반대로 이제 분당에는 이런 아이들이 많겠죠. 반대로 넌 수능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이 내신으로 갈 수 있는 대학보다 높니? 네. 아 그러면 정시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정시를 준비해도 수시는 버리기 아깝잖아. 6장이 너무 아깝잖아. 논술전형 준비해볼래? 네. 수능 최저도 나올 것 같니? 네. 그러면 수능 최저 있는 논술을 좀 많이 지원을 해야겠지. 대부분이 그렇단다. 아까 봤잖아. 성균관대 논술에 지원한 3명 중에 1명만 수능 최저를 충족한다고. 근데 네가 거기를 충족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그러면 너는 실질 경쟁률이 3분의 1로 확 줄어드는 거야. 수능 최저 중요한 거지. 선생님, 저 논술 거기에 내가 목표로 하는데 수능 최저 안 될 것 같은데, 3합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수능 최저 없는 논술을 지원을 해야 될 텐데, 경쟁률이 200대 1이야. 너 할 수 있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수능하기 바빠 죽겠는데 논술을 언제 하고 있어요? 그냥 수능만 할래요. 좋은 방법이야. 누구나 갖고 있는 걸로 싸우는 거야. 근데 아저씨가 뭐라 그랬냐? N수대, 네가 9월 모의고사 보고 나서도 7만 명이 새로 들어오고 재학생 100분위가 떨어지고 네 친구들 공부하는 많지만 공부하면 떨어지는 거야. 겨울방학까지는 N생이랑 싸울 준비를 마치고 3월부터 달리는 거야. 정시 파이터라는 건 그런 거다라는 거죠. 수능에 미치는 거지. 수능에 미쳐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에서는 이제 수능이 344일 남은 상황이고 수시 지원은 한 학기가 남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시면 우선 진단을 하시는 거를 꼭 첫 번째로 추천을 드리고 요 역학관계에 따라서 한 9장에서 12장 정도가 정해질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유불리를 하시고 선택과 집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딱 100번이 지났네요. 사실은 대입은 이러하다라는 것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제가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숫자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보다도 사실은 이제 중요한 건 발등에 불 떨어진 그래서 내 아이가 어디를 갈 수 있어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남은 1년, 자녀분들의 1년 동안의 긴 레이스, 힘찬 레이스 좀 응원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